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갤레리미를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 그 사이에 있었던 근황? 근데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아무튼 막 가장 최근에 있었던 좀 재밌는 일화는 친구들이랑 갔다 온 도쿄 여행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화장품을 좀 몇 개를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도쿄에서 사온 이런 화장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메이크업도 하고 그리고 여행 일화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킨케어랑 선케어는 맞춰놓은 상태인데 선크림을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이 CMP 애프터레이 쿨링 선퀴드라는 제품을 이거를 제가 쇼츠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방금 발리는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이렇게 로션같이 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번 덧발라도 끼거나 밀리거나 하는 현상 없이 아주 촉촉하게 밀착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백탁 현상도 진짜 거의 없습니다. 프라이머 바르겠습니다. 용량도 되게 많고 진짜 요만큼만 써도 됩니다. 찰흙 같은 제형의 프라이머거든요. 무슨 모공 케어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바르고 자도 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르고 자온 적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른 것만 보셔도 광이 싹 없어진 거 보이시죠? 좀 유분감도 적당히 잡아주고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찌끔만 쓰기 때문에 엄청 오래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한 통이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일본에서 사온 제품 써볼 건데 이 세잔느의 메이크 킵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유명 아이템이라 다들 이미 아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구입하시면 훨씬 싸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가기 전부터 엄청 잘 쓰고 있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내내 잘 썼는데 제가 굉장히 영업을 잘해서 친구들도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 블루 컬러랑 핑크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퍼플 컬러도 한정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컬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메이크 베이스 이런 느낌이라 톤 보정을 해주는 제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톤 보정보다는 얘는 유분이 올라오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컬러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흔들어보면 엄청 리퀴드한 소리가 나요. 물처럼 엄청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펴발라보면 뭔가 살짝 오일리한 느낌의 리퀴드랑 아주 미세한 파우더가 섞여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펴발랐을 때 리퀴드는 날아가고 그 파우더만 얼굴에 싹 얹어져서 이게 좀 유분감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분감 잡아주는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분이 좀 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르시면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유분이 많이 나오는 T존이랑 나비존 쪽에만 한두 방울만 발라줘도 충분해요. 지속력도 좋아지고 아주 살짝 톤 보정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요즘 진짜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 이 아이레놀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본 여행 내내 잘 썼는데 또 친구한테 영업해서 친구도 한국 돌아오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다크서클 커버 컨실러랑 아이크림이 합쳐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크서클도 커버해주고 눈가 주변에 피부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발리는 느낌도 되게 스무스하고 그리고 다크서클 커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본연의 기능도 되게 충실해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컬러는 이렇게 조금 톤 다운된 연어 색인데 23호 피부이신 분들은 이 색이 아주 잘 맞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완벽하게 다크서클이 커버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바르고 나서도 눈가가 되게 촉촉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힌스 제품 사용해볼게요. 아니 지금 네일이 다 벗겨져서 되게 옹졸하게 남았거든요. 이거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바람인데 언젠간 이렇게 좀 지저분한 네일이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지저분해 보인다기보다는 되게 약간 러프한 맛이 있거든요. 개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락스타들을 보시면 걔네도 가끔 네일 바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한번 발라놓고 잘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아니면 걔가 이제 기타나 베이스를 치는 애들이라면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일이 다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바깥쪽부터. 근데 그걸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네일이 다 지워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벗겨져가는 네일을 봐도 저는 딱히 이게 막 지저분해 보인다던가 빨리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언젠간 존버하다 보면 유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 혼자 약간 밀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젤 네일은 안 됩니다. 젤 네일은 그냥 이렇게 스티커 벗기듯이 쏙 벗겨지기 때문에 일반 네일을 쓰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어느새 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쿠션으로 나비 좋은 부분 같은 커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커버해주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뭔가 쿠션이 조금 더 촉촉한 느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쿠션이고요. 저는 많이 바르지 않고 왜냐면 이미 파운데이션을 발랐으니까 퍼프에 묻힌 다음에 뚜껑에서 양을 조절해줘서 살짝만 바릅니다. 확실히 쿠션이 좀 더 얇게 발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레이어드하는 형식으로 바를 때는 파운데이션보단 쿠션을 쓰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뛰드에 이게 살짝 굳을 동안 턱 쉐딩 하겠습니다. 턱 쉐딩은 이거 진짜 힙펜을 이미 너무 봐서 이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코 쉐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루 타입 쉐이딩만 쓰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스틱 타입 쉐이딩이랑 같이 쓰면 좀 더 지속력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라 요즘은 이렇게 스틱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가루 타입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 이걸로 살짝 아까 그려놓은 스틱을 블렌딩을 해주고 가루 타입 쉐이딩으로 한 번 더 쉐이딩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사카 여행은 그거였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 가는 첫 해외였거든요. 마지막 해외여행이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끝이었단 말이에요. 일단 너무 신났고 그 같이 여행 갔던 친구들 그냥 저희들끼리 임영웅제 중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합으로 해외여행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긴장되는 것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었다. 남들이 들었을 때 되게 고생했을 것 같고 되게 얼레벌레 여행이었을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여행이거든요.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눈썹은 에스쁘아 제품인데 이게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그려져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로우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눈썹 탈색을 했는데 엄청 밝아요. 지금 이 뿌리 자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본연의 모색이 엄청 어두워요. 블론드 머리를 했을 때 눈썹 탈색을 안 하면 되게 웃긴데 그렇다고 이렇게 눈썹 탈색을 하면 또 너무 없어서 이 중간을 잘 찾아야 되는데 눈썹 탈색은 제가 그냥 집에서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눈썹은 밝게 빼놨으니까 그 밑에 밑바탕 그림자라도 조금 어둡게 하자 해서 요즘은 브로우를 아주 밝은 라이트 브라운이 아니고 그냥 적당한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던 거는 도쿄지만 오사카 얘기를 좀 해보자면 또 브이로그를 촬영해놓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결국에는 촬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여행에 심취하다 보니까 안 쓰게 되는 그런 여행 브이로그들이 많은데 너무 얼레벌레가 아닌 것 같다 하면 나중에라도 올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무튼 오사카는 이제 4명이서 가게 됐었는데 저를 포함한 3명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거였고 나머지 1명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그때가 아마 오사카에 도착하면 한 6, 7시 정도 되고 공항에서 도시까지 들어가는데 한 기차를 타고 50분 정도고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녁 일정을 잡아놨었어요. 근데 어림도 없지. 일단은 도착했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밖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가랑비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신나서 친구들이랑 야 밖에 비 온다 이러면서 야 그래도 첫날에 온 게 어디냐 우린 역시 운이 좋아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이미그레이션 줄이 되게 긴 거예요. 직원분이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 입국 심사를 해주시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태풍이 와서 기차, 지하철 다 끊겼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럼 어떡하지? 왜냐면 이미 저희는 공항에서 도시로 나갈 때 그 기차를 타려고 한국에서 이미 결제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실물표로 교환만 하면 되는? 끊겼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직 나가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에이 설마 다 끊겼겠어. 이 삐아의 모태 매력이라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이런 색감입니다.
음영주기 딱 좋은 살짝의 따뜻함과 생기를 가지고 있는 음영 브라운 컬러인데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에 저희가 비행기 안에서 봐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날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비행기는 계속 도착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하는 데만 거의 1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도착했는데 이미그레이션 줄이 별로 안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블러셔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콧대 끝이랑 이 광대 튀어나온 쪽 있죠? 이 튀어나온 걸 약간 없애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게 약간 생기 있는 음영 컬러여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음영만 넣으면 얼굴이 좀 텁텁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좀 텁텁해 보이는 현상을 얘가 좀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딨냐고, 우리 3번 게이트 앞인데 너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서로 한참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랑 김해에서 출발하는 거랑 터미널이 다른 거예요. 공항이 이렇게 2개고 그 2개를 이제 버스로 연결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야, T1, T2로 나뉘어져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것만 또 한 30-40분이 허비가 됐어요. 이 팔레트 사용해 볼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 사온 섀도우 팔레트도 있는데 이게 제가 쓰기엔 너무 라이트하고 애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영 컬러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눈이 너무 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팔레트랑 같이 쓸 겁니다. 이 쉬머 컬러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예뻐요. 여기 이 옆에 음영 컬러랑 조금 섞어서 라이트함을 살짝 줄여준 다음에 아까 베이스 섀도우를 바른 영역보다 좀 더 좁은 영역에 바를게요. 이제 만났으니까 공항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기차 예매지 인포메이션에 가서 물어봤는데 직원분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태풍 때문에 다 끊겼다. 태풍이 잠잠해진다면 다시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확답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메이비래. 야, 메이비면 되지 않겠어? 그냥 공항 안에 있는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맥도날드랑 맥카페랑 나뉘어져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다른 나라 맥도날드 가면 그 나라만의 메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녹차 말차를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이 녹차 말차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맥도날드 같은 데만 가도 녹차 말차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와, 좋다. 일단은 이것 좀 먹고 갈까? 앉아서 그걸 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봤는데 구글 맵으로 봐도 지하철이 이미 다 끊겨 있고 다른 탈출 방법이 또 있었어요. 버스랑 택시였는데 2개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2개 다 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다음날 아침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줄이 너무 길었고 제가 극찬했던 이 쉬머 섀도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지금 이 손가락 끝에 묻힌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 쉬머리하고 이 눈두덩이 위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예쁘죠? 애교살에도 살짝. 사실 애교살에는 이 쉬머 섀도우들을 발라야 되는데 애가 하도 제 톤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기 음영 컬러 있죠? 사실 이 음영 컬러가 아까 처음에 발랐던 모태 매력이랑 되게 비슷한 색감이에요. 눈꼬리 쪽에 조금 더 짙은 음영. 그래도 애가 조금 더 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버스보단 택시 줄이 좀 더 짧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택시가 진짜 비쌉니다. 그 비싼 택시도 사람들이 공항을 탈출하겠다고 되게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 이 맥도날드가 되게 맛있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맥도날드에서 좀 존버하고 있어 볼래? 하고 이제 맥도날드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서야 이 캔메이크 제품을 써볼 건데 일단 이거의 장점은 되게 컴팩트하다는 거예요. 엄청 작죠? 손바닥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인데 그 작은 크기에 되게 알차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정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 사야지 하고 샀다가 너무 라이트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다 쉬머, 글리터 섀도우만 있는데 제가 느끼기론 일본이 되게 이렇게 쉬머한 텍스처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매끄럽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이라이터처럼 써도 될 것 같아요. 삼각존이랑 눈 꼬리 쪽에 발라볼게요. 맥도날드 앉아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어요.
공항에서 노숙을 하든 줄도 친구들이 서자고 하면 설 수 있었고 그냥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는데 그때 친구가 트위터를 봤는데 트위터가 이제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어떤 분이 공항에 갇힌 사람들 1층인가 2층에서 택시를 타면 줄을 안 설 수 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봤거든요. 진짜 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택시도 막 한두 개밖에 없긴 했어. 그 택시를 타고 공항을 탈출했습니다. 그 쾌감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현지인이 아니어서 왜 거기에만 그렇게 줄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택시비는 1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17만 원이라고 해도 4명이서 나누니까 4만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17만 원인데 4만 원밖에 안 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까 제가 극찬했던 이 쉬머 섀도우를 애교살에 바를게요. 그래서 거의 12시 넘어가지고 주변에 연대도 편의점밖에 없고 그랬지만 저희는 너무 신났다. 편의점이라도 가가지고 뭐 바리바리 사서 첫날부터 맥주를 깠던 것 같아요. 오사카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되게 다들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식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이것도 일본에서 구입했던 아이라이너 제품이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게 캔메이크 제품인데 8컬러 정도 있었는데 막 카키 컬러도 있고 브라운도 되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 평소에 쓸 수 있는 무난한 색을 사자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그냥 이런 불그스름한 브라운 컬러로 구입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심이 이렇게 엄청 얇아가지고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점이 되게 좋았고 이렇게 빡빡 문질러도 애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픽스되기 전에는 블렌딩도 되게 잘 돼가지고 음영 주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언더 라인을 좀 그릴 건데 사실 이게 오늘 메이크업엔 좀 붉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 안 쓰면 너무 아무것도 소개 안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언더 라인을 그려주고 긋기 전에 이거랑 이 컬러를 섞어서 블렌딩 할게요. 그래서 그냥 뒤에 이 모든 게 너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이 일화가 너무 그냥 웃기고 재밌어서 통장 출혈이 있긴 하지만 평생의 안주거리를 하나 얻었다? 다시 돌아가도 그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이걸로 그냥 아이라인도 그려볼게요. 오늘은 약간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런 거 말고도 되게 오사카 여행 무드가 전체적으로 얼레벌레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제이잖아요. 내가 플랜을 짜놨던 게 틀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수는 내 탓도 아니고 계획이 틀어지고 바뀌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되게 재밌고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계획 같은 게 좀 틀어져도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제의력이 약간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여행 갈 때 일정을 그냥 빡빡하게 안 짜고 여기 위주로 어디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뷰러를 하겠습니다. 제가 뷰러 꿀팁 아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뷰러가 잘 안 올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입니다. 휴지를 준비하세요. 뷰러를 하기 전에 속눈썹을 가볍게 쓸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뷰러를 해주면 속눈썹이 훨씬 잘 올라가요. 속눈썹에 유분이 많이 묻어요. 그냥 뭐 스킨케어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선크림을 바를 때라든지 무겁고 미끄러우니까 뷰러가 잘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뷰러 하기 전에 이런 티슈로 한번 닦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완전 드라마틱하게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뷰러가 잘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 도쿄 때는 아주 스무스하게 일단 갈 때도 다 같이 같은 공항으로 출발했었고 이번에는 그리고 저희가 오사카 때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느낌으로 되게 늦게 자거든요. 근데 사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자지 말자 이게 아니고 그냥 어느새 시간을 보면 새벽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첫날에 4시간, 다음날 3시간, 그 다음 2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날만 1시간 이렇게 잤거든요. 도쿄는 심지어 마지막 날 안 잤어. 근데 안 자니까 몸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오사카는 저희들끼리 노는 게 좀 재밌었다고 한다면 이번 도쿄는 약간 쇼핑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에 브랜디 멜빌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도 가보고 히스테릭 글래머 우리나라에는 없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거기 매장도 가고 유경이랑 신발도 맞춰 사고 그래서 원래
다이칸야마, 나카메구로 이런 데를 좀 가보려고 했거든요. 약간 일본의 브루클린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못 갔습니다. 되게 옆길로 잘 새는 사람들이라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마스카라까지 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섀도우로 오늘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구입했던 섀도우인데 이거는 조금 가격대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컬러가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싱그러운 연녹색의 컬러? 이걸로 그린 코어 메이크업 해야지 하고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은은해요. 쌍꺼풀 라인 안쪽에 살짝의 싱그러운 색감을 넣어볼게요. 지금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랐는데 살짝 그린빛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팟타입 컨실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 한 번 더 커버할게요. 그날의 밈 같은 걸 좀 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때쯤에 꽂히는 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꽂혀있던 건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라는 노래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노래가 되게 가사도 좋고 좋은데 도입 부분이 조금 약간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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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은지한테 본조비라는 사람 노래 중에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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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구라치지 말라고 그런 노래가 어딨냐고.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노래방에서도 불러주고 이러는데 은지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랑 놀고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노래가 진짜 그랬던 거지. 너희를 못 믿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약간 웃긴 저희만의 일화가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 내내 계속 리빙 온 어 프레이어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는데 이 라이너를 사용해서 먼저 입술 라인을 한번 잡아줄게요. 그때 무슨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쇼핑하고 있었는데 저 포함한 3명은 아직 그 드럭스토어 안에 있고 2명은 먼저 나가 있겠다 해서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나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무슨 오리 옷을 입은 아저씨가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들한테 너희 본조비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본조비다 이러고 저를 불렀던 거죠. 야 우리 운이 너무 좋다. 본조비 노래 해주신대 이러면서 신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빙 온 어 프레이어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러냐고. 우리 계속 리빙 온 어 프레이어 불렀는데 예상치 못했던 버스킹 공연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분 되게 웃기더라고요. 오늘 글로시 립을 바를 건데 제가 입술 이 본연색이 조금 탁해요. 탁하고 어두워서 이걸 조금 중화해주는 역할을 해줄 립 틴트를 바를 건데 제가 엄청 좋은 제품을 발견했어요. 14번 피칸파이라는 컬러인데 이게 단독으로 발라도 정말 예쁘고 입술에 이런 칙칙한 색감을 잡아주기 아주 좋은 색감이거든요. 되게 얇게 발리고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베이스용으로 바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제형입니다. 아주 완벽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입술 단체에 얇게만 발라줍니다. 한번 픽스되고 나면 컵에도 안 묻어날 정도로 픽싱력도 좋아서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치크부터 바를 건데 오늘 사실 진짜 쓰고 싶은 치크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구입해온 엑셀 치크인데 뭐야 파란색? 블러셔인가? 싶을 수 있는데 너무 채도 높게 그리고 너무 진하게 올라간 블러셔를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뭔가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약간 뉴트럴한데 볼만 너무 채도가 높고 웜하고 이럴 때 이걸 발라주면 이게 약간 좀 뽀용한 느낌이라 그 채도를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일부러 약간 채도 높게 일단 치크를 넣어볼게요. 먼저 B의 보이라는 컬러 되게 채도 높은 쨍한 레드 컬러입니다. 좀 진하게 올려볼게요. 이거 되게 봄 브라이트?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색감이에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하고 되게 옆길로 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늦게 숙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걸 놓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도쿄 때도 한 번 놓칠 뻔해서 완전 뛰어서 타고 그랬는데 오사카에서도 한 번 그랬거든요. 돈키호테에서 쇼핑을 하는데 돈키호테는 대부분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쇼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하철 막차 시간 된 거 아니야? 그제서야 계산줄 서면서 이제 막차 시간을 봤는데 막차 시간이 30분?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계산줄도 되게 길었고 택스줄까지 서느라 돈키호테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는데 10분 전에 돈키호테에서 나온 거예요. 개 뛰어서 갔어요. 돈키호테 짐은 겁나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리미가 깁스 같은 것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일본 택시 17만 원 이러면서 지하철역 안에 있는 상가도 거의 다 닫고 지하철 역무원분도 약간 정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복도에 역무원분들이 다들 서 계셨는데 누가 봐도 막차 타려고 뛰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계단만 내려가면 됩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응원을 받으면서 지하철을 타러 달려갔던 그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도착하기 2분 전에 플랫폼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블러셔를 좀 많이 올려봤어요. 사실 이거는 이번에 구입한 건 아니고 예전에 일본 여행 가서 좀 많이 예전에 일본 여행 가서 구입했던 치크인데 쉬머 제형의 블러셔 제품인데 아주 예쁩니다. 이거를 볼에 한 번 더. 이 블러셔는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뻐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웜하게 발라봤는데 이제 이걸로 중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사선 커팅이 되어 있고 뭐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친 다음에 한번 쓱 쓸어주시면 살짝 쿨하게 바뀌면서 약간 블러셔가 좀 뭉쳐있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도 애가 잡아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되게 괜찮죠? 저는 사실 그냥 웜한 블러셔를 쿨하게 바꿔주는 그런 용도로만 알고 샀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마무리감이 엉성한 부분에 잡아주고 채도감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쉬를 발라봤습니다. 하이라이터를 제가 굉장히 기대했어요. 캔메이크 하이라이터 제품인데 사실 컬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3호 컬러는 너무 골드라 일부러 3호는 제치고 1호, 2호 이렇게만 구입했거든요. 이게 진짜 이 발리는 느낌도 너무너무 촉촉하고 하이라이팅 효과도 확실해서 진짜 엄청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손가락에 그냥 발랐는데 벌써 이 광 보이시죠? 그리고 크기도 조금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아요. 저는 오늘 2호 핑크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한번. 그리고 광 자체가 약간 텁텁한 느낌이 없는 광? 적당한 뭔가 수분광 같은 느낌이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사용해서 광대랑 콧대랑 그러고 보니까 립을 안 발랐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터 넣어봤습니다. 이제 립을 바를게요. 전부 다 세잔느랑 캔메이크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글로시 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글로시 립들이 처음에는 참 예쁜데 나중에 착색되고 나면 좀 칙칙하게 다크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내 본연의 입술도 조금 칙칙한데 거기에 착색까지 생기니까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 제품들이 다크닝이 크게 없는 제품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크닝이 없는 이유가 착색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저는 다크닝과 착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서 좀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각질이 부각되는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 세잔느 제품들이 좀 더 뭔가 가볍고 좀 더 투명한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캔메이크는 좀 더 채도 있게 발리는 것 같고 이 틴트는 착색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오늘은 이 세잔느의 PK2 컬러를 입술 전체에 올리고 발릴 때도 되게 무겁거나 끈적거리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너무 탕후루광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좋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너무 탕후루광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적당한 뭔가 젤리광? 좀 그냥 쫀쫀해 보이는 정도로만 연출돼서 이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3호 컬러. 이거는 후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되게 묽어서 쓰다 보면 이렇게 좀 지저분해져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가격이 되게 저렴했기 때문에 6,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발라서 오늘의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 완전 여름스럽게 입었는데 물론 이 위에 아우터 입을 거고요. 그 전에 좀 웨트 헤어처럼 연출을 해주는 폴리시 오일을 머리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알차게 잘 썼는데 내구성이 별로 안 좋은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약간 촉촉한 느낌을 마지막에 좀 주는 게 디테일이 살아요. 되게 텍스처를 넣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컬을 넣어봤고요. 아 그리고 렌즈를 다른 걸로 바꿔 끼웠습니다. 방금까지는 웜한 색감의 헤이즐 컬러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지금 살짝 그린빛이 도는 다른 렌즈로 바꿔 끼웠어요. 이 위에 슬리브리스랑 이 스트라이프 셔츠가 이제 브랜디 멜빌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사실 둘 다 꼭 브랜디 멜빌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는 브랜디 멜빌만의 그 핏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안에 슬리브리스는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라이프 셔츠는 두께가 조금 도톰해서 늦봄까지밖에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이 도톰하고 이 사부작거리는 이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구입해왔습니다. 조금밖에 못 입더라도. 술이 이렇게 하면 오늘의 나갈 준비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컬이 들어간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제가 힘들게 만든 이 컬들이 오래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갤러리미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나가보겠습니다.